오늘 셰프에 관해 들어본 풍문이 있으면 낙하산이라는 모습. 스타 셰프들끼리는 사이가 안 좋다. 입에 욕을 달고 산다고. 칼질을 해서 그런가? 그렇죠. 유명한 배우랑 사귄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방송에서 최초로 얘기하는 거는 간통죄로 고소당했었잖아요. 네? 진짜요? 말하기가 너무 민망해서 뺐더니 해도 돼요? 너무 전 여자친구 사귀고 있는데? 아, 뜨겁다. 뜨거워 정말. 와, 우와. 누군데요? 궁금하죠? 궁금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세간에 떠도는 궁금한 풍문을 해결해 드립니다. 밀착 토크. 네, 셀럽들에 대한 풍문을 모아서 아주 깜찍하게 해결해 드리는 풍문으로 들어쇼. 또 저희 프로그램 특성상 또 우리 핫한 기자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아, 요즘 풍문을 들어보면은 네. 비 김태희 씨 커플과 또 이정재 씨, 임세령 씨 커플이 결혼이 임박했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합동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합동 결혼한다. 예. 합동 결혼이라고? 예. 가볍네. 가벼운 발상이네. B 씨하고 김태희 씨 결혼이 여러 차례 나왔어요. 계속 너무 매번 많이 아니라고 나왔어요. 그랬고요. 네네. 네, 이번에도 역시 각자 스케줄이 있고 차기작을 고려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영팔이 직전에 김태희 씨가 언론사에 한 번 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질문을 했는데 그만큼 사귀었으면 결혼할 때 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굉장히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아끼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혼은 업계에서는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은 얼마 전에 세례를 받았잖아요, B 씨가. 그죠? 네, 맞아요. 네, 천주교 신자고 김태희 씨가. 저도 성당에서 결혼해서는 아는데 원래 성당에서 결혼하려면 두 분 다 원래 뭐 신자문 최고고 아니면 한 사람이 세례를 같이 받아서 그렇죠. 예, 그걸 또 수업을 듣고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길래 야 이건 100%다. 용팔이 드라마 끝나고 김태희 씨랑 취중 토크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또 결혼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이제 햇수로 3년 됐거든요. 두 분이 사귀신 지. 근데 어떻게 돼가고 있냐 이랬더니 김태희 씨가 좀 이렇게 말을 되게 잘하시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자기는 느린 편이래요. 배워가는 단계가. 연기도 그랬고 연애도 그렇다. 결혼도 마찬가지다. B 씨와도 알아가고 있다. 잘 알아가고 있다. 아니, 그 와중에 하 기자님이 지금 좀 전에 피시식이었어, 방금 전에. 왜 네. 비웃었죠? 저쪽은 속전속결이거든요. 못해서 아니지. 이제 B 씨 보낼게요. 빌라에 사는 또 저의 절친 지인이 있습니다. 네, 와. 종종 저에게 또 소스를 용팔이 하기 전까지 바쁘시기 전까지 이제 김태희 씨가 B 씨 집에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이 좀 임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시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몇 시대 자주 오시는 시간 개념이 없대요. 어. 그냥 뭐 가기도 하고 시도 때도 뭐 없이.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 뭐 남자 친구네 집에 놀러 갈 수 있는 그쵸, 거니까. 그렇죠. 자연스러운 네, 거죠. 씨가 네, 네, 조영남 네. 씨랑 같은 아파트 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누구랑? 조영남 씨가 집을 사는 빌라에 아. B 씨 혼자 사시거든요. 네. 그래서 자주 왔다 갔다. B 하는 씨는 것 같아요. 술 마시러 그 바에 좀 밤에 좀 많이 오거든요. 밤 10시 막 11시. 외로우신가 보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속으로 항상 생각하는 게 김태희 씨는 어디 있을까? 어머, 이 생각을 어머. 계속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말 걸었죠, 가서. 근데 진짜 연예인들은 기자만 조심할 게 아니라 정말 동네 주민들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왔다 갔다 하면 정말 주민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저런 애가 제일 이희재 같은 애들. 아니 그래서 김태희 씨도 이렇게 모자를 쿵 눌러 쓰고 온대요. 그런데도 다 알아본대요. 그럼요. 데이트하는 장면을 저희가 이제 매체에서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냥 고깃집 데이트였거든요. 따로따로 오긴 했는데 정말 B 씨는 가리진 않았으나 정말 못 알아볼 너무나도 편안한 자리. 뭐 안경 쓰고 반바지에 그냥 후줄근한 티셔츠에 머리도 부시셔서 나타났고 김태희 씨는 반면 다 가렸죠. 가리고 나타나서 드실 때만 이렇게 마스크 벗고 이렇게 막상 앉아서는 자연스럽게 데이트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여느 커플과 다름은 밥 없었다고 먹을 때 하더라고요. 마스크 열었다가
넣고 다시 닫고. 꼭꼭 씹고. 이렇게 왜 마스크에 뭐 지퍼를 달지? 아니 이렇게 들쳐도 되는데. 안 해봤죠? 오고 갈 안 때만. 해봤는데 그러고. 우리 연예인들은 종종 그래요. 머리 어떻게? 난 머리를 이렇게 하고 널었다 뭐. 야 힘들다. 돌아보니까 머리를 어떻게? 근데 꼭 그런 게 아니라 열애설이 터져도 막 CF 같은 거 할 때 보면 조항 같은 거 달아놓는 거 있잖아요. 막 제 생각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 100%. 중간에 갑자기 무슨 광고하다가 열애설 터져가지고 열애설 이미지 터지면은. 손실 나면은 배상해줘야 되고 이런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아주 톱 여배우일 경우. 김태희 씨 톱 여배우잖아요. 근데 김태희 씨는 이전에는 좀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본인도 좀 결혼할 때가 됐는지 그런 조항을 좀 뺀다고 합니다. 아 맞아. 네. 아, 그 전에는 달긴 달았네요. 네네네. 홍진영 씨도 저 극장에서 봤는데 그 광고 약 광고 하시잖아요. 약 광고? 그거 저 네. 여성들을 위한 그 광고. 네, 네, 네. 네, 그것도 뭐 조항 같은 거 있어요. 임신하면 안 된다고. 그 약을 광고할 때는 이제 뭐 그런 거 안 된다 뭐 이런 거. 열정 방송이에요. 열정 방송이에요. 너무 수위가 열정이 너무 높이. 아니 조절을 해야 될 약 것 같아. 자체가 이제 그런 약이니까.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그날일 때 원한다면. 너 아예 안 읽었지? 네. 야, 정확하네. 눈치 빨라. 아니 그리고 또 우리 B 씨랑 또 김태희 씨 외에 또 이정재 씨랑 윤세령 씨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결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이 두 사람도 지라시 형태로 소문이 돌았죠. 지라시? 근데 지라시? 지라시와 찌라시 같은 건가요? 지라시 같은 거예요? 찌라시가 약한 건가요? 지라시라고 해야 돼요. 근데 통상 우리가 찌라시라고 그러는데 표현이 아, 지라시가 잘못된 표준어예요, 말이고 그러면? 잘못된 말이니까. 일본 말이고 아나운서님 알려주세요. 지라시라고 그래야지 맞고요. 지라시를 보면요. 네. 지라시. 보면 지라시에는 연내에 결혼하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오. 본인이 절척 뛰었습니다. 두 분은. 아니 이분들 원래 2010년 5월에 그때 여행 필리핀 같이 갔다 오셨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부터 이슈가 됐던 거잖아요. 사업자. 예, 사업자 네네. 갔다 오는데 이미 5년 된 얘기인데. 그래서 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해외를 같이 따로 이렇게 다니고 이래서 네네. 최근에 거기 한 가지 더 붙은 거는 해외에서 웨딩 촬영도 했다 이런 소문까지 돌았어요. 와 근데 웨딩 촬영까지 했다는 소문. 아니, 네. 그 지라시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때 그 희진 씨가 네. 지라시 만드는 형하고 뭐 맞아, 친하다고 맞아, 그러지 맞아. 않았어요? 예. 지라시를 만드는 제조업체가 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조업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뭐 디스패치 뭐 이런 데도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소집해서 기본적으로 주가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주는데 그것만 넣기에는 되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예계 얘기를 거기다가 딱 조미료처럼 넣는 겁니다. MSG 스타일로. 그래서 제가 그거 몇 개를 아니, 연예계가 무슨 MSG. 그거 몇 개를 신현준 씨한테 제가 몇 개를 보내줬죠. 몇 개만. 한 아니 왜 나한테는 안 보내냐? 아, 근데 희진 씨가 보내준 거 이렇게 보고, 아유, 설마 이랬거든요? 그게 며칠 뒤에 정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거를 아무나 정기 구독하고 싶으면 돈 내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라고 하면 안 되지. 그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지라시 이건 아니야? 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쓰는 메신저가 따로 있어요. 저희가 뭐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저희는 그 많이 써요. 모바일로는 왜냐 이렇게 보고 나서 바로 10분 뒤에 지워지는 기능이 있어요. 보고 나서 그냥 바로 딱 메시지가 지워지는 거예요. 미션 임파서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경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또 미XX라는 메신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증권가 지라시 쓸 때 쓰는 메신저인데 그걸 통해서 하면은 남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 얼마예요? 최하가 이제 100만 원. 한 달에? 네. 사는 거예요, 그걸? 돈을 네, 주고? 정보를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하시겠어요? 그리고 최대 비싼 거, 정말 어디가 그린벨트로 풀린다거나 뭐 이런 등의 정보가 있으면 거의 1,000만 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게 거의 다 100% 사실인가요? 100% 사실은 아닌 거죠. 아니, 몇 프로예요? 뭐, 그린벨트가 풀린다든가. 이건 정말 고급 정보인데. 저는 몇 딱 프로였어요? 여기서 방송에서 최초로 얘기하는 거는 100% 사실은 아닌 거죠. 100% 사실은 아닌 거죠. 저는 딱 여기서 방송에서 최초로 얘기하는 거는 네. 100% 사실은 아닌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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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반? 50대 50? 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나옵니다. 수년 전에 그 지라시를 직접 이렇게 제작하고 배포하던 분과 만난 적이 있어요. 네네. 취재 때 만났었는데 그 지금은 이제 SNS로 이런 특히 이제 저희처럼 연예 기사를 다루는 경우에는 SNS로 이렇게 돌리잖아요. 뭐 보고 지인한테. 당시에는 메일로 주고받는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대개 이제 기자 출신이거나 뭐 경제부 기자 출신이거나 뭐 정치부 또 그 언저리에 있는 연예 같으면은 저도 뭐 제의받은 적도 있지만 예, 그것만 전문으로 다루는 것도 있고 또 사설 정보기관이라든가 실제 정보기관, 정부 정부기관에서도 사이드로 이런 지라시 형태의 정보를 수집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공식적으로 활용하기라기보다는 그걸 토대로 세상 돌아가는 거, 뭐 연예계는 어떻고 뭐 이런 거를 파악하는 거죠. 그냥 내부 보고를 하는 거죠. 예, 예. 어떨 때는 너무 놀라울 정도로 맞을 이걸 때가 어떻게 알았지? 맞아, 이럴 맞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예계 지라시 같은 경우는 장동건 씨도 그랬고 이병헌, 이민정 씨도 그랬고 참 지라시가 먼저 돌았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계속 뭐 슈퍼주니어 성민 씨 결혼했을 때 결혼하기 전에 이미 찌라시가 돌았었거든요. 그 내용이 뭐 아이돌 굉장한 아이돌 그룹 중에서 남자 처음으로 유부남이 나올 것이다 라고 나왔었는데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 발표가 나왔고 또 뭐 태연, 백현 지금은 결별했지만 열애부터 이별까지 미리 증거과 정보지가 돌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 사실화되면서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믿게 된 거죠. 뭐 최근에 강용석 도도맘 이 분도 사실 그 루머는 정보지를 통해서 맨 처음에 돌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식이 있다더라 했는데 좀 더 그것이 깊이 파고들면서 기사화로까지 이어진 그 경우가. 정보지에 제 이름도 나와가지고 얼마나 곤란했어요. 그랬어요. 아, 진짜. 어쩔 수 없죠. 가끔 자주 만나니까. 네, 저는 왜냐면 방송을 같이 했기 때문에 회식장에서 봤던 게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지라시의 신빙성에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제가 제 경험에 의하면 2개 정도는 맞다고 봐요. 10개 중에. 20%는 맞더라.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은 아닌데 그래서 지라시 어떤 뉴스가 올라오면 확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 여배우랑 톱 여배우랑 인터뷰를 했는데 그 여배우한테 이제 최근 불거졌던 열애설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여배우가 정말 화를 막 버럭 내면서 아니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절대 아니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저도 타매체 선배를 통해서 이제 전달했는데 그게 어느 날 그 타매체 선배가 언론사를 보면은 이니셜 보도라고 해서 그냥 뭐 누가 이렇다더라 이런 식의 이니셜 보도가 몇 번 예전에는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이니셜 보도가 한 3개월이 지났나? 하고 나니까 그게 어느새 찌라시가 돼서 SNS에 돌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그 아까 이니셜로 보통 돌잖아요. A 씨와 B 씨가 어떻게 만났다 나오잖아요. 저는 그런데 굉장히 저를 한번 골탕 먹이려고 했나 봐요. 뭔가 젊은 나이에 정치권을 활약하고 있는 A 씨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띄웠는데 무슨 여배우가 밥을 먹었다는 뜬 거예요. 아, 저 본 적 있어요. 네. 그 밥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뭐 배우랑 밥 먹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 나하고밖에 먹은 게 없어. 여배우인 거야? 아니 그러면 홍수철 씨 아니면 강남 씨? 아니 밥을 먹을 수도 있죠 뭐. 밥 먹는 거 가지고. 아니, 전 제가 방송에서 만난 같이 하는 사람들 외에는 따로 어떻게 해서 만난 경우가 없거든요, 보통. 근데 요즘에 진짜 찌라시를 더 못 믿겠는 게 사실 그냥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팬들이나 그냥 네티즌들이 막 만들어가지고 뿌리는 것들도 무분별하게 많이 퍼지거든요. 그건 뭐 낚시 그러니까 그런 낙성 찌라시와 진짜 뭐 돈 주고 사는 찌라시가 이제 뭐 혼재돼서 막 퍼지고 이러니까 뭐가 진짜인지 그러니까 뭐가 뭐 어떤 대부분 찌라시인지 우리가 SNS로 무슨 카톡에서 왔다 갔다 주고받고 하는 것들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7, 80%가 그렇죠.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열고. 있어요. 근데 어떤 누구랑 이렇게 만난다더라. 근데 이 둘이 뭐 어쩐다더라. 그러니까는 앞에는 만나는 건 맞는데 뒤에 거는 아닌 사실도 있고. 그렇죠. 여자가 바뀌어서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내용은 맞는데 기자님 다 됐어요. 그러니까. 예, 요즘에 촉을 채우면서 돌아다니고 조심하세요. 그렇게? 그런 항상 이게 멘트가 있죠. 네. 가로 열고 받은 글, 그다음에 맞아요. 그다음에 쫙 맞아요. 보내주죠. 그렇죠. 왜냐면 최초의 유포자가 되면 네. 네. 이거니까. 네, 그래서 이진 씨가 곧 아유 안 돼. 아니 근데 그 기자님들도 지라시를 보고 이거 취재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하시나요? 많죠, 그런 경우가. 아 그래요? 사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라시에 어떤 정보가 올라오면 네. 이게 그냥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라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인됐기 때문에 가끔은
그래서 리스트를 만듭니다. 예. 나름대로 중요도를 따지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취재해왔던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우선순위 1번, 2번, 3번 해서 취재에 들어가죠. 한 1년 전에 찌라시가 돌았던 게 있었어요. 근데 누구. 있어요. 근데 그 찌라시가 아니 말도 안 돼 이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뭐 오빠 뭐 이런 거 떴던데 맞아? 그거는 맞아.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니 찌라시에 떴어. 그러니까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알았지? 뭐 이러는 거예요. 누군가요? 그- 누구? 50대 50입니다. 누구예요? 50%는 맞고 50%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반반씩 조합을 해서 예. 읽어보면 논리적으로 그럴듯하게 포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면 다 속게도 있어요. 네. 그럼 최근에 들은 거 그럼 50대 50 한 두 개만 얘기해 볼까요? 두 개 얘기하면 하나는 맞겠죠. 네, 말씀해 보세요. 네. 요즘에 이제 그 야구 도박 많잖아요. 네네. 네, 도박설 때문에 이제 한국 시리즈에서 삼성도 안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네. 추가적으로 더 있다. 네, 선수들 중에. 네, 선수들 중에서. 네, 그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유명 걸그룹 해체설. 지금 만약에 녹화가 지금 나오고 이 녹화가 방송으로 될 때 네. 과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반은 좀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프로그램은 정말 특이한 게 누군가가 얘기하면 화면이 안 나가니까 그게 누구야? 그리고 심지어 저는 종이를 던지면 던져요. 이렇게. 아니 그러면 홍석천 씨 네. 연예계 마당발이시잖아요. 찌라시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네네네. 네. 아니 홍석천 씨가 봤을 때는 어땠어요? 한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으세요? 한 30% 맞는 것 같아요. 30%. 네. 그러니까 거기에 거론된 사람들 중에 이름이 몇 개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한 사람은 맞아요. 근데 이 스토리가 다 달라. 다 좀 과장되고 네. 좀 자극적으로 돼 있어요. 네네. 작가님들이 몇 명 있어서 그러니까 그래요. 팩트가 없고 이 사람은 맞아요. 근데 이 팩트가 다 이상하게 엮여서 보면 웃겨. 소설 쓰는 것 같아가지고. 좀더 재밌게 만들려고 막 사진 네. 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제가 친한 동생들이면 전화를 해서 너 이거 봤니? 이거 봤니? 뭐 이거 봤니? 뭐 이렇게 확인도 해요. 연예인들끼리도 자기들이 이렇게 진짜 그러면 얘기해요. 아니 보내주죠. 네. 야, 너거 이런 거 도는데 이거 얘기해요. 뭐야? 이렇게 맞아, 맞아. 보내주죠. 예, 그렇죠. 전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아는 사람이 부인을 하길래 당연히 저도 사람 믿으니까 그랬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이었어요. 또 사실인 걸 보고 전 되게 실망한 적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니,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뭐 여배우. 아나운서도 되게 많지 않아요? 뭐가요? 아나운서도 등장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아나운서는 특히 재벌가 열애설 같은 거 되게 많이 뜨던데. 그렇죠. 아니, 뭐 들은 거 아무것도 없으세요? 진짜 그러니까 예를 받아본 적이 들어 기상파에서 예를 들어 좀 이름 있는 아나운서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한 번씩 그 이름을 본 것 같아요. 그만큼 아무래도 선명가는 신문감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런지 네네. 모르겠는데 진짜 재벌가랑 이렇게 엮여가지고 기사 나는 거 많이 특히 기사를 아나운서분들 쪽이 재벌가 쪽이랑 굉장히 저는 친밀한 관계가 같은 있다고. 동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딴 세상 얘기 같죠? 아니, 뭐 하고 사셨어요? 혹시 뭐 따로 밥 드시고 이러셨어요? 아나운서 하실 때? 네, 우리 그냥 남자들끼리 어울려가지고 그냥. 예. 특히 혹시 여자 아나운서에 대한. 본인의 의지대로 나온 게 아니라 네. 내적 힘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랬을 수도. 잘 안 어울리니까, 못 어울리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아 지금 주제도 들어가기 전인데 너무 재밌어요. 예. 주제 들어가기 전이고.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정말 여기저기 다 그렇게 유포하고 그렇죠. 받아보고 또 예. 확대 재생산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저희 풍문쇼가 잘못된 지라시 정보를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잡아드리겠습니다.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셰프에 관해 들어본 풍문이 있으면 낙하산이라는 모습. 스타 셰프들끼리는 사이가 안 좋다. 근데 욕을 잘 한다고. 탈주를 해서 그런가? 그렇죠. 유명한 배우랑 사귄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방송에서 최초로 얘기하는 거는 간통죄로 고소당했었잖아요. 네? 진짜요? 말하기가 너무 민망해서 뺐더니 빼도 돼요? 너무 전 여자친구 사귀고 있는데? 아 뜨겁다. 뜨거워 정말. 와. 우와. 누군데요? 궁금하죠? 궁금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오늘 풍문으로 들었죠. 주제는 톱스보다 핫한 셰프들입니다. 방송 틀면 CF도 나오고 방송 여기저기에 등장하시는 분들인데요. 오늘 셰프에 관해 들어본 풍문이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 처음부터. 수중인가 지금 나? 누가 매겼어? 누가 매겼어? 예? 오늘 시즌 토크예요? 아, 뭐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셰프들끼리는 특히 스타 셰프들끼리는 사이가 안 좋다. 그거 들어본 것 같아요. 그룹으로 나올 때는 굉장히 친해 보이는데. 뭐 카메라 불 꺼지면 서로 말 잘 안 섞는다. 뭐 이런 거. 저는 굉장히 돈을 밝히는 사람들이 있다. 어. 그리고 실제로 잘 벌기도 하지만 밝힌다는 얘기까지 들어본 것 같아요. 셰프들이 성격이 좋지 않다. 오. 굉장히 까탈스럽다. 이런 칼질을 얘기가 해서 많아요. 그런가? 그렇죠. 그건 뭐 칼과 불을 가르잖아요. 예, 예. 근데 실제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되게 입에 욕을 달고 산다. 뭐 이런 정말요? 아, 정말요? 아니 저는 뭐 이렇게 셰프 얘기 나오니까 그렇게 조용들 하세요. 여기 왜 이렇게 조용해요? 아니 뭐 홍 아시는 셰프, 게 너무 많은 거죠. 홍석천 씨도 셰프 아니에요? 아니, 홍석천 저는 씨는 무면허 사업자예요. 야, 이런 데서 또 발을 빼시네. 저는 무면허 사업자고요. 지금 쭉 들어보면서 네. 한편 좀 찔끔찔끔한 것도 있고요. 한편은 참 너무 맹랑한 것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풍문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궁금한 풍문을 모아서 오늘 그 궁금증을 완전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톱스타보다 핫한 스타 셰프들, 그들에 대해 궁금한 풍문은 무엇인지 공개해 주세요. 셰프 중에 가장 돈 잘 버는 셰프는 백종원 씨다. 풍문은 켜주세요. 네. 들어봐야 아는 건가? 야, 뭐 정 기자님도 하 기자님, 뭐 강 기자님. 네네. 기자 씨는 왜? 기자 씨만 왜 또 빠지셨어요? 아니 저는 백종원 씨가 본인도 스스로 셰프가 아니다, 외식 사업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셰프 중에 제일 돈을 많이 버는 분은 아니라는 거. 아니 근데 일반인들이 이제 봤을 백종원 때는- 씨는 네. 사실은 뭐 사업가지만 그 방송을 이제 음식 프로그램을 요리 많이 프로그램을 하니까 출연하니까. 스타 셰프라고 하셔도 아니 보통 금방 일반인 알것 분들은 같아요. 백종원 씨를 그냥 정말 스타 셰프로 알죠. 그렇죠. 근데 뭐 그런다면 불을 켜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켜야죠. 하지만 야, 오늘은 잠깐만요. 풍문등이 다 켜졌어요. 올라이트네요. 잠깐만. 올라이. 여보세요. 강희롱 기자님. 예. 네. 사업 매출로 본다면 지금 그 브랜드가 백종원 더본 코리아 이름으로 돼 있는 근데 국내에만 600개고 해외에도 한 50개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법인으로 해외 법인도 꽤 많아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927억 매출을 올렸고 올해도 방송에서 인지도가 높이면서 그 어떤 프랜차이즈 관련 게 굉장히 매출이 올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 연말에는 아마 1,100억 정도 매출이 예상된다. 그리고 논현동에 또 백스트리트가 있잖아요. 맞아요. 영동시장? 예. 네, 난리 나죠, 진짜 거기는. 한 거기 몇 개 정도 되죠? 한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식, 중식, 일식, 디저트까지 몇 날 며칠을 먹어도 계속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브랜드? 한 집 걸로 하나가 네. 네, 백백이라고. 백. 근데 백스테이트. 참 그 전까지는 별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카페 조그만 맞아요. 카페를 오픈하셨을 때 주변 분들의 때 반응을 제가 조금 많이 살펴봤는데 의외로 좀 안 좋은 이야기를 좀 네. 많이 어떤 듣는 이야기를 걸 느꼈던 게 어떤 뭐냐면 이야기를 조그만 카페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네. 창업을 처음 경험 없이 조그맣게 한 10평 뭐 그 정도에서 자신의 모든 전 재산과 무슨 은행 이자를 해서 오픈을 시켰는데 그렇죠. 이제 사실은 거대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대 기업에서 그렇게 작은 그런 카페까지도 진출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걸로 사실은 인터넷에 악플이 너무 많아서 저도 사실은 당황스러웠고 오히려 치솟는 인기에 비해서 네.
또 조심해야 될 그런 반응은 또 생기는 것 같아서 더 알려졌기 때문에 네. 더 조심해야 된다. 근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런 프랜차이즈 문제가 굉장히 많이 다루고 또 이슈화가 많이 됐었는데 프랜차이즈들이 뭐 처음에 물론 창업하는데 스킬 없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또 반대로 업종을 너무 다양하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소위 말한 것처럼 너무 많은 것에 손을 댄다. 어떻게 커피까지 다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다른 그런 영세한 그런 상인들한테는 좀 치명타가 되려 된 거죠.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의도하지 않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그쵸. 많아서 사실 그 다방 그거를 보면서 사실은 저도 생각했던 아이템이거든요. 저는 제 이름을 만들어 놨던 게 홍마담이라는 거예요. 아, 저는 홍마담이요. 아니요. 중학교 때 별명이 홍마담이었어요. 중학교 때 별명이요? 네. 너 홍마담이었어요. 진짜. 오빠 왜 홍마담이었어요? 난 너무 막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걸 혼자 막 칠랄레팔랄레 잘하니까. 그래서 제가 내가 커피숍 물을 하면 이름을 홍마담으로 하면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그 다방이 생겨서 나는 접었어요. 그러면은 백종원 씨 정말 궁금한데요. 대체 체인점이 몇 개인지, 운영하는 브랜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식당이 어딘지 우리가 몰랐던 숨어 있는 식당까지 저희가 샅샅이 찾아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가 백스트리트이라는 그 먹자 골목이군요. 거기 여기. 알아요. 여기도 백종원, 저기도 백종원. 백종원 씨, 여기저기 다 계시네요. 반가워요. 어머, 점심시간엔 줄도 서나 봐요. 백종원 씨 회사 직원들을 위해 만든 사내 식당은 바로 여기군요. 아니 근데 다들 비슷한 컵을 들고 다니네요. 저 디저트 정체가 뭐죠? 아하, 백종원 씨 카페. 도대체 백스트리트 백종원 씨 가게는 몇 개나 되는 거예요? 포장마차, 고깃집, 쌈밥집, 철판요리, 중식당. 이 골목에 16개나 된다고요? 서울 시내 백종원 씨 식당 313개 중에 16개가 백종원 거리에 있는 거네요. 와우.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런데 풍문쇼 제작진 이번엔 어디 가는 거예요? 인천에도 작은 백종원 거리가 있다고요? 여기가 그 작은 백종원 거리? 와우, 푸드코트였군요. 어머, 친숙한 음식들이 대부분이에요. 작은 백종원 거리로 불릴만 하죠. 우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아니 네. 사실 그 한땡포차. 한땡포차는 어릴 때 그죠. 어릴 때 이제 거기 닭발, 네. 닭발. 논현동의 계란말이도 백화점. 맛있고요. 논현동에 거의 뭐 그냥 주먹밥. 예, 주먹밥도 맛있고요. 요즘 안 거기가 먹을 수 뭐 얼마나 없죠. 웃기냐면 거기 논현동에 있는데 거기 한모 포차 가보면은 밖에 대기석같이 쫙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 외국인들이 명설하고 와가지고 기다리고 2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다. 거기가 또 이제 네. 헌팅이 유명해요. 맞아요. 네. 거기는 파리바게뜨 24시간이요, 모든 집이 24시간이라서 아이스크림 집도 24시간. 그렇죠. 거기는 미용실도 24시간이에요. 거기 맞습니다. 점집도 밤새 하는 집도 있고. 이희진 씨 표현대로라면은 백종원 씨가 거기 주변을 다 올려놓은 거네요. 그렇죠. 완전히 장사가 거기 잘 집값을 팍 올려놓은 거죠. 네. 네. 아니 근데 최근에 백종원 씨가 뭐 잘 나가다가 발에 한번 이렇게 뭐가 돌부리에 걸려 채인 것 같은 느낌의 사건이 있었다면은 첫 번째로는 뭐 아버지 관련 일이 한번 제기된 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이제 이야기가 떴는데 이걸 이제 세무조사 담당한 곳이 그 조사 4국인데 여기가 좀 센데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혹시 센 혐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의구심을 가졌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탈세나 횡령 혐의 등이 있으면은 보통 검찰에서 수사가 들어가지 맞아. 세무조사가 그냥 들어오는 거는 이거는 전체 이게 뭐 혐의가 있다라고 보긴 힘든 거죠. 통상적인 일이에요. 통상적인 일인 거고 이 정도 규모 지금 보시면은 매출이 벌써 900억 수준이잖아요. 네. 매출이 한 200억 정도만 넘어가면요. 보통 2년, 3년에 한 번씩 정기 세무조사라는 게 있어요. 더본코리아 맨 처음 나온 거를 생각했을 때 이거는 정기 세무조사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백종원 씨도 그런 멘트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뭐 그게 맞아요. 4, 5년 주기로 받는 네. 법인 세무조사일 맞아요. 뿐이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아니, 문제 있었으면 검찰에서 이미 조사 들어왔죠. 대단하네요. 저는 그 백종원 씨 취재하다가 새롭게 알게 된 내용도 있어요. 네네.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내용인데요.
백종원 씨가 숙박업에 진출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진짜요? 들어봤어요. 저희들이 맞아요. 들어보셨죠? 건너 들어봤어요. 저희들이 최근에 제주도에 호텔을 짓는다. 서귀포 쪽에 짓는데요. 네, 맞아요. 4층짜리고 네. 객실은 한 60여 개 정도 되고. 심지어 그분의 꿈이니까 그 호텔 안에다가 정말 본인 맛있는 음식점들을 그렇죠. 본인들이 하는 거 맛집거리를 해서 예. 맞아요. 편하게 음식을 좀 먹을 수 있는 호텔을 만들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서귀포시에서 확인한 거예요, 사실은. 취재할 때. 그래서 이게 맞느냐? 맞다. 작년 10월부터 공사에 들어갔고 내년 6월부터 완공이 되면 호텔 운영한다. 숙박업까지 진짜 그러면은 거잖아요. 거기 또 분명히 주변에 논현동처럼 집값이 뜰 것 같은데 자, 중요한 정보가 되네요. 그런 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그러면. 땅 그 사세요. 호텔 주변에 땅을 그렇죠. 사세요. 투자하는 주변에 거예요. 땅을 좀 알박기라도 좀 해놔야죠. 신현준 씨. 그건 아니고요. 알박기라도 해놔야죠. 네. 아니 근데 또 백종원 씨가 또 원래부터 집안이 좋았다. 맞아요. 이런 그래요. 얘기가 있어요. 원래 백종원 씨 그 선중저부 때부터 일제시대 때부터 그 지방에 예산 지방에 천석기 갑부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때부터 그 예산에 예덕 학원이라는 걸 설립을 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아버님도 뭐 거기 재단도 있죠. 재단. 네. 그래서 실제로 백종원 씨도 예산고등학교 이사장을 잠깐 한 적도 있습니다. 물려받아서요. 부유한 집안에서 야, 이 음식으로 어떻게 빠졌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어렸을 때 굉장히 그 백종원 씨가 반찬 투정이 좀 심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을 그래서- 만들어 먹다 재밌네요, 보니까. 그거. 그러다가 반찬 투정도 또 없는 거를 많이 주로 찾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런 음식에 대한 거에 대해 욕심이 어려서부터 많았고 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음식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렇게 조리 쪽으로 예.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았나. 요즘에 그 사실 요리하는 프로그램 쿡방이 네네. 정말 레드오션이라고 할 만큼 그렇죠. 방송에 무려 16개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먹는 방송. 대단하죠?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요리 프로그램, 쿡방 프로그램이 정말 많이 늘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출연진이나 제작진들을 향한 물밑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아니 하더라고요. 어떻게요? 뭐 예를 들어서 냉부에서 김성주 씨가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어떤 뭐 레스토랑을 지인과 함께 갔는데 시키지 않은 음식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저희 셰프님께서 갖다 드리라고 했다. 딱 보니까 저 멀리서 셰프가 이렇게 흐뭇하게 웃으면서 드시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 선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네. 뭐 소개 이런 거 아니에요? 소개죠. 저도 약간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 알았던 셰프들인데 그 전에 약간 방송 관계자 식사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방송 나가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야말로 그 테두리 안에서 그냥 서로 추천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방송이라는 게 그 어떤 한 전공을 몰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프렌치, 뭐 이탈리안, 뭐 이렇게 일식, 중식, 뭐 한식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골고루 이렇게 분배하다 보면은 잘 모르는 분야의 셰프들은 좀 물어보기도 해요. 셰프들끼리도 제작진하고 그쪽 분야에 괜찮은 친구는 누가 있습니까? 이래서 가서 확인하고 또 이 친구가 방송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그래서 뭐 실력 플러스 뭐 그렇겠네요. 네, 그런 걸 다 제작진이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는 요리는 잘하는데 이렇게 말 못하고 말 있으면 못하는데 어버버버 하면 해버리면. 근데 또 긴장하고 이런 성격이면 또 못하고 이러니까 아니 그리고 요즘에 이제 스타 셰프들이 방송도 많이 하지만 광고계에도 또 많이 진출을 하잖아요. 광고 출연료는 사실 1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뛰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사실 그리고 그들의 이미지 자체가 다들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최연석 셰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던 그런 요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게 너무 캐릭터로 너무 광고에선 너무 턴오하는 거니까 섭외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연예인으로 따지면은 뭐 A급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뭐 B 정도, B급 정도 되지 않을까 광고료 받는 수준이 그런 거. 아니 근데 그 셰프님들 중에서 몸값이 제일 비싼 깜짝이야. 셰프님은 깜짝이야. 누구예요? 전우동원 백종원 씨가 씨랑 셰프 최현석 파거든요. 셰프가 발음 어렵죠? 최현석 셰프가 어렵다니까. 한 공동 1위쯤 되는 것 같아요. 출연료로요? 이제 네. 건당으로 한 3억 정도 받으신다고. 3억이요? 하시는구나. 네네. 출연료가요? 현석이가 3억 받아? 네네네. 2등이 이연복 셰프. 나 더 불러야 한 되는구나. 뭐 1억에서 2억 정도 받으신다고 하고요. 3등이 김풍 작가. 그러니까 한 1억 선에서 풍이가 1억을 받아? 네네네. 어마어마하네. 보셨구나. 내가 얼마를 받는데 풍이가 1억을 받아? 네. 진짜로? 네.
그러면은 CF로 가장 돈을 많이 번 셰프는 누구예요? 백종원 씨랑 최연석 씨가 비슷할까요? 비슷한 한 수준인데 백종원 씨는 그동안 찍은 것들이 한 6건 정도 되는 거고 최연석 셰프가 9건 정도 되고요. 그래서 최연석 씨가 좀 더 많은 걸로 한 근데 27억 제가 원 알기로는 백종원 씨는 광고를 많이 거절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들어온 게 훨씬 더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시고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아서 그런 콘티나 이런 걸 미리 확인하시고 논란이 될 거는 아예 안 하시다 보니까 개수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죠. 그럼 아까 전에 그 백종원 씨가 거부한 거를 셰프들이 나눠서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아까 백종원 셰프의 수입 뭐 매출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지만 네네. 최연석 셰프의 레스토랑 매출은 어때요? 굉장히 방송 출연한 이후에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최연석 셰프는 오너 셰프가 아니고 총괄 셰프죠. 그러니까 본인과 매상은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이죠. 오세득 셰프가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죠. 잘 나가는 셰프들, 지금 방송에 나오는 탑 셰프들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한 대기업 임원쯤 된다라는 말 하신 거 몇 억 보니까 된다는 한 얘긴데요. 뭐 억대 정도는 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 셰프님들이 이렇게 방송 활동도 하고 그러면은 정말 본업에는 좀 약간 소홀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되게 궁금해요. 네. 진짜 식당에 가면 그 유명한 셰프님이 직접 요리를 해주나. 오, 네? 제일 궁금합니다. 그리고 뭐 그가 만들어준 요리를 저희가 직접 먹을 수가 있는지. 그래서 몰래 저희가 이제 손님으로 또 그분 아닌가? 뒷모습? 아, 익숙한 누군가 나올 것 같아. 잠입해서 보고 싶네요. 찾아가 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스타 셰프들이 톱스타보다 핫하다는데 그들의 가게에 가면 그들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본문쇼 제작진 셰프들의 가게에 직접 찾아갔다면서요. 어디에요, 저기가? 여긴 어디? 아, 최연석 셰프가 있는 레스토랑. 예약이 됐네요. 어떻게? 홍보 없이 그냥 찾아간 거잖아요. 계신지 안 계신지. 그렇죠. 불쑥이죠, 불쑥. 일단 음식부터 주문해봤어요. 있어요? 있나요? 어디요? 너무 많은데. 여행 가셨네. 이번엔 어떤 셰프의 가게죠? 샘킴 셰프. 예약이 힘들었나 봐요. 예약하려고 전화했더니 계속 끊기더라고요. 예약이 원래 이렇게 어렵나요? 요즘에도 혹시 오늘 샘킴 셰프님 계세요? 평일에 계시고 미팅 가시고 언제 오실지 저희가 딱 나오시는 일이 없어서 다음은 누구? 아, 이원일 셰프. 이원일 셰프 정말 인기 많죠, 저분들 요즘에. 먹방 요정 이원일 셰프. 안에 계신가요? 어머, 안 보이네요. 이원일 셰프님, 어디 계신 거예요? 이원일 셰프님은 안 계세요? 오늘 스케줄 때문에 오늘 안 오셨어요. 오늘 방송 스케줄 있으세요? 안 계시면 이럴 궁금한데. 때 한 분 계시면 딱 좋은데. 그러니까요. 이영복 셰프님. 아, 왠지 계실 것 이원복 같아요. 셰프님, 제발 가게에 계셔주세요. 예약을 못했는데. 안 되죠. 안 돼요? 셰프님 안에 계신가요? 그럼요. 주방에 계시고 평일 점심만 지금 몇 개 남았어요. 예약하시겠다 그러면 올라가시는 거고. 보통 인터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다 브레이크 타임 때 하시더라고요. 어디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오. 원래 근데 사실 신기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건데 되게 신기해 보인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맞아요. 그러니까요. 주방에 무슨 일이 있어서 지금 표정이 되게 안 좋으셨다. 이원복 셰프님이 마침 나오네요. 당황하셨겠다. 들어쇼 한번 봤는데. 저희가 바쁘신 셰프님들 가게 가면 뵐 수 있을까 해서. 저는 거의 매장에 있어요. 이제 툭방이 언젠간 수그러들 테니까 그렇죠. 내 자리는 지켜야죠 일단. 식단 예약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항상 손님들한테 지금 꼭 죄 짓는 것 같고 미안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무슨 대책을 지금 계속 강구하고 있기도 하고 방법도 생각을 많이 하는데 답이 잘 안 나와요. 지금 이제 또 일을 계속 해야 돼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인기가 없을 수가 없죠. 그럼요. 스타 셰프 하면 빼놓을 수 없죠. 우리 홍석천 씨. 강남에 백종원 거리가 있다면 이태원엔 홍석천 거리가 있죠? 있을 것 같네. 홍석천 씨 계신가요? 아니요. 홍석천 사장님은 마이트에 제일 많이 갔어요. 왜냐면 새로 오픈한 가게에 주로 있거든요. 김혜정 선생님이죠? 있나요? 바쁜데 있겠어요. 그러니까 행사 가신 거 아니에요? 지금 오실 거예요 이제. 타이밍이 수금하러 가신 거 아니세요? 저분 오셨다. 맞다. 홍석천 씨. 이렇게 보니까 정말 반가워요. 제 손님들하고 이제 사진도 찍고. 홍석천 씨, 우리 풍문쇼가 찾아온 거 전혀 모르는 눈치인데요. 뭐야? 네, 안녕하세요. 뭐야 우리 팀이야? 뭐야 카메라를 어디서 들어와? 정말로 사전 약속 안 하고 갔구나. 기분이 어땠어요? 아니 이게 참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가게 어떻게 계시네요? 저는 촬영 없으면 가게에 무조건 있어요. 또 가게가 여러 군데니까 저를 찾아서 가는 분들을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게에 그 안에 제 사진을 좀 걸어놓는 편이에요. 아마겟돈이야? 풍미쇼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지 않고 잘 가는 종인데 이러지들 말고 대충 이렇게 인터뷰 땄으면 앉아서 딱 시켜. 뭐 계산하고 오늘 평일이라 뭐 매출도 별로 시원찮은데 이희진 너 빨리 안 와? 이희진? 우리가 여기서 쏴야 될 거 아니야. 어디 딴 엄한 데서 쏘는 거야. 우리 가게에 쏘란 말이야. 이자장. 가야 되겠네. 저 가게가 가게 매출이 아주 안 좋아요. 새로 오픈하고 약간 좀 외진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 가게에만 항상 있어요. 저는. 되게 그런데 저 조명 어두우니까 옛날에 그 영화에 나는 관대하다 뭐 그 사람 있잖아요. 컴백. 그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관대하다. 아니 근데 저런 사진 걸어놓으면 눈을 막 이렇게. 아니 장사에 방해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진 걸어놓으면. 아니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 깜짝 놀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앞에 자리가 있는데 마주 보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밥을 먹다가 아니 근데 저기가 저도 가봤거든요. 근데 저희가 관광 명소가 됐어요. 그래서 홍석천 씨 초상화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옆에서 야 여기다가 찍으면은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요. 좋아요가 많이 찍힌다고. 이연복 셰프님 왜 저희 방송에 그렇게 사과 방송? 너무 손님들한테 다 음식 맛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약이 꽉 차 있으니까. 아니 그리고 제작진 통해서 따로 알아봤더니 이원일 셰프가 이날 없었던 거는 이미 미리 잡힌 다른 일정이 있으셨다고 하고요. 최현석 셰프도 마찬가지였긴 했는데 여행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워낙 본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의도적으로라도 일주일에 3-4번은 꼭 가게에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더 구차해지는 건 왜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불복이네요. 가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민자 책을 있고. 다시 또 예. 보니까 아까 저 최연석 셰프네는 보니까 오픈 키친이네요. 그러니까 요리하는 게 보이면. 대단하네요. 그럼 방송에서 보던 이런 퍼포먼스를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해요. 아, 그냥 그래요? 방송 나와서 어떤 컨셉을 잡으시면서 좀 과도한 몸짓, 허세 이런 걸 보여주시고. 아니 근데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방송에 대한 끼가 굉장히 넘치시는 것 정말 같거든요. 다정하신 것 근데 원래 꿈이 셰프였는지 아니면은 다른 꿈이 혹시 있었는지. 원래 꿈이 사실 뭐 아버지, 어머니, 형까지 모두 요리사였어요. 근데 본인 꿈은 원래는 요리사가 아니었다고 해요. 사실 일단 비주얼 자체가 190에 또 몸도 되게 좋으시잖아요. 무술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유슈를 배웠대요. 근데 최소 12개월 코스인데 6개월 만에 그렇게 잔증을 딸 정도로 굉장히 무술의 소질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는 최현석 셰프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재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잡기에 능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무술,
야구, 맞아. 그리고 악기, 기타, 노래. 노래, 그리고 춤도 잘 추고요. 춤도 춰요? 그리고 언변이 아주 뛰어납니다. 키가 몇이죠? 190. 자, 그러면 김일중 우리 열정 방송인 김일중 씨도 체격 조건은 똑같은 겁니다. 네. 저랑. 운동도 좋아하고. 운동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거기서 떨어지는구나. 운동을 태권도 2달, 검도 2달, 합기도 2달. 총 6달. 예, 예. 길게를 안 가는구나. 길게를. 운동을 좋아하는 셰프가 또 계시거든요. 누구요? 얼마 전에 김세롬 씨랑 결혼하신 이찬우 셰프인데 원래 수영 선수 출신이셨다가 어떤지 몸매가 맞아. 어깨가 좀 딱 벌어진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 마케팅 쪽으로 이제 전공을 옮겼다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호주로 유학을 갔고 호주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요리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 특이한 게 또 있어요. 네. 공대 출신들이 꽤 많아요, 셰프들 중에. 공대요? 예, 맹기용 셰프라던가 또 이원리 셰프도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 공대랑. 아니 제가 왜냐면 이원희 셰프랑 제가 같이 방송 녹화를 해봤는데 양념장 만드는 걸 그냥 시연을 해봤는데 정밀하게 만들더라고요. 아 진짜.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푹 더 넣어서 이런 백종원 씨 스타일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정밀하게 진짜 이거 더 넣고 이거 더 넣고 이거 더 넣으면 딱 요 맛이 나와요.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공학도 같은 느낌이 확 들었어요, 느낌상. 제가 이제 좀 원일 셰프한테 많은 팁을 좀 받거든요. 이 친구가 가르쳐 주는 거는 뭐 이렇게 무슨 공대생들이 암기하듯이 무슨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양념도 1, 1, 2, 뭐 이렇게 뭐 1, 뭐 2, 뭐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맛을 내기 때문에 맛이 굉장히 한결같이 일정한 맛을 유지할 수 있더라고요. 석천 씨도 뭐 셰프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셰프에 전공은. 도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네. 하 기자님 음식 잘 만들 것 같아요? 저 완전 잘 만들어요. 어떤 거 잘하세요? 저 일식도 좀 잘하고요. 일식 대충 회만 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식은 돈부르 이런 거는 그냥 눈 감고도 해요. 진짜? 네네. 아니 그럼 혹시 본인이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을 넣고 혼자서 술 마시고 혼자 음식 먹고 그런 적 있나요? 방송이라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홍보쇼인데요. 제가 또 한때 또 좀 뭐. 셰프 한번 또 교제를 한번 해봤어요. 요리를 잘하는 분하고 만나면 뭐가 좋던가요? 뭐 살만 찌는 거죠. 야 재밌네요. 알겠습니다. 유명한 배우랑 진짜 알아요. 누구가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방송에서 최초로 얘기하는 거는 간통죄로 고소당했었잖아요. 네? 진짜요? 자 그럼 톱스타보다 핫한 스타 셰프 다음 풍문 공개해 주시죠. 네, 요즘 연예인들의 소개팅 1순위는 셰프다? 이야 풍문등을 켜주세요. 사실 그 요즘 그 셰프가 정말 대세라는 걸 저는 오늘 느꼈는데 홍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때요? 관심 있어요? 저요? 네. 아니 저는 좀 같이 요리도 좀 할 줄 아시면 좋겠죠? 아니 그럼 바깥에 나가서 일하고 네. 남편은 요리하고 애 이렇게 밥 아니 해주고 가끔이요, 가끔. 가끔, 네, 가끔. 예. 근데 매일 원래 가르쳐 우리 옛말에 원래 고깃집에 가면 고기 맛있는 거 못 먹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오히려 좋은 건 팔아야 되니까. 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셰프가 집에 있으면은 예를 들어 맛있는 거 안 해주려고 하지 않을까. 왜냐면 일하고 나가지고 힘든데 집에 와서 그거 쉬고 있어서. 대부분 잘 안 한대요. 아, 원래. 진짜요? 사실 그 개그맨이나 코미디언 분들도 집에 와서는 안 웃긴다잖아요. 말씀이 없대잖아요. 맞아. 그런 얘기. 돈 안 여보 나 주는 데선 빨았는데 안 나 좀 해. 웃겨줘. 이러면 들어가 안 잠이나 주는 자기 데서 혼자잖아요. 아, 근데 저는 안 시켜도 노래해요. 집에서 왜 집에서도 혼자 노래하고. 남편을 위해서 할 거예요. 네. 원하면 원하지 않아. 그 노래만. 죄송한데 나 잠깐 그 노래는 남편한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남편 자존심이 있지. 배터리가 다 됐나 봐. 그걸 남편한테 다른 노래 해주세요. 아 이게 그렇게 되나요? 저는 사실은 연예인들한테도 셰프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질문을 받지만 뭐 미국, 뭐 호주 이런 데 이제 아는 분들이 전화가 와요. 이번에 한국 들어가는데
누구 셰프 좀 혹시 볼 수 어머, 있느냐. 어머. 왜 그러느냐. 어머. 그랬더니 내 꿈이 그 셰프와 결혼하는 거다. 이런 식의 여자분들이 너무 많아서 적극적이다. 네, 너무 적극적이어서 제가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씩 꼭 하고요. 네, 아니, 요즘에 그 연예인분들도 셰프분하고 결혼한 분들 많죠. 예전에는 되게 연예인들이 스포츠 스타하고 결혼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대세가 역시 국방 이후에 셰프들하고 결혼하는 케이스가 참 많아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원래 셰프랑 결혼한 거 1세대는 옥소리 씨 아니에요? 그쵸. 결혼한 다음에 네. 그 외국분이랑 이탈리아인 셰프 조르지오. 발음 똑바로 해주세요. 조르지오 분이랑 결혼하셨죠. 네네네. 이름이 그분이 외국분이. 현재 정말 대만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정말 대만에서 아주 유명한 셰프라고 하십니다. 키도 굉장히 크시고 182. 그리고 실력도 있으시고 또 한때는 패션 브랜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아니, 두 분이서 어떻게 나이도 옥소리 씨보다 6살 연하라고. 그러면 혹시 뭐 음식 먹다가 만나신 건가요? 이제 옥소리 씨가 한 호텔 패션쇼 모델로 쓰신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 이렇게 좀 인연이 돼가지고 옥소리 씨가 이제 그에게 영어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런 또 나쁜 수법이거든요. 제가 아까 외국인이냐 물었죠 제가 그래서 강사님이 잘쓰는 아니 뭐 이분이 당시에 2007년에 옥소리 씨가 간통죄로 고소당했었잖아요. 박철 씨한테. 이때는 조르지오 파팔라도라는 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어떤 뭐 개인 신상 관련해서 그런데 결국 이제 이분하고 결혼했잖아요. 옥소리 씨가. 그래서 옥소리 씨가 이 간통 사건 이후에 활동을 한 4, 5년 정도 쉬었다가 2013년에 나와가지고요. 이분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다는 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다시 전면에 나왔고 당시에는 간통죄 기소됐을 당시에는 파페라 가수하고의 관계가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거고 이분은 옥소리 씨가 감춰졌던 분이죠. 그러니까 김지우 씨 같은 경우가 이제 레이먼킴하고 결혼했고요. 서유진 씨는 강래월 씨. 얼마 전에 이세롬 씨, 이찬호 셰프. 더 팩트 맞나요? 김세롬이 맞나요? 이세롬이 맞나요? 배터리가 다른 것 같아요. 여긴 보니까 말 한마디 실수하면 큰일 나요. 여기 말 한마디 이제 실수할 때마다 막 공격 들어오니까. 알겠습니다. 편집을 안 해주고 오히려 막 익혀 CG 편집을 안 해주고 막 공격이 들어와가지고 잘해야 돼. 그리고 소유진 씨가 백종원 씨하고 결혼한 거의 심혜진 씨가 소개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래요? 첫 번째 거의 유명 커플이잖아요. 네네. 사실은. 그래서 연예계에서 지금은 소유진 씨가 가장 결혼 잘한 지금 연예계 30대 후반에서 40대 중후반까지 노처녀가 굉장히 많아요. 한 20명쯤 돼요. 제가 꼽아봤더니. 진짜요? 그럼요.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정말. 그런데 이제 소유진 씨는 뭐 30대 이제 중반이지만 결혼 참 잘했다. 나이 차가 그렇게 많은 몇 살 차이예요? 오빠. 백종원 씨랑 14살 차인가? 14살이면 요즘 뭐. 처음에는 정말 말이 많았었죠. 뭐 결혼 자체를 두고도 둘의 관계에 대해서도 뭐 진정한 사랑이냐부터 해서 누가 정말- 이득이냐고 말 많았죠. 맞아요. 누가 더 아깝냐 뭐 이런 소리까지 있었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정말 둘 다 잘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잘 만났다. 찰떡궁합 커플로 이젠 또 대두되는. 너무 보기 좋던데요, 두 분이. 그리고 잘 어울리고. 네. 또 우리 셰프들 사이에서 이런 루머들이 돌고 있어요. 이찬호 셰프랑 김세롬 씨가 만난 지 4개월 만에 초스피드한 결혼을 했는데 혹시 속도 위반이 아니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속도 위반은 아니고요. 이게 김세롬 씨 그 슈퍼모델 동기 언니가 이제 소개를 시켜준 건데 당시에 이제 외로워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김세롬 씨한테 똘끼가 너랑 굉장히 비슷하다. 똘끼의 그 레벨이 굉장히 비슷하다.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이게 서로 잘 맞은 거, 너무 잘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랑을 해가지고 진짜 그 레벨이 맞은 거예요? 그 레벨이 딱 맞은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 김세롬 씨랑 이찬호 셰프의 그 연애부터 결혼까지는 여기 계신 홍석천 씨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저요? 근데 김세롬 씨도 워낙에 재밌는 구석이 있고 또 이찬호 셰프는 굉장히 특이한 어떤 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롬이한테도 항상 넌 진짜 누구랑 결혼을 할래? 이러고 찬호한테도 네 신부는 참 누가 될지
될지 뭐 이랬었거든요, 농담 삼아. 근데 둘이 너무 잘 만났구나. 둘이 너무 잘 만난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정말 사실 정신없을 때 결혼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가장 타오를 때. 네, 타오를 때. 그래서 둘이 참 잘 어울리는 그런 면이 있어요. 총각 셰프들하고 여자 연예인들이 소개팅을 많이 한다는 소문을 저 들었어요. 아, 근데 진짜요? 여기에 중심에 또 석청이 빠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모든 중심에 비밀을 아는 아니에요. 남자. 홍석천 씨 이거 한번 해주세요. 모든 중심에 내가 있다. 나는 관대하게 소개한다. 모두 나에게. 관대하다.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셰프들이나 이제 여자 연예인들이나 이제 서로가 방송하면서 이렇게 어울리고 같이 프로하다 보면 어울릴 수 있는 찬스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요즘에 이제 셰프에 대한 어떤 여자 연예인들이 갖고 있는 좋은 그 호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냥 뭐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지 저가 뭐 하는 건 전혀 연결 없어요. 이렇게 전화번호 소개해주는 저는 적도 한 번도 없고. 웬만하면 네. 소개 안 해줍니다. 아, 예.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각자 제가 친하잖아요. 네네. 근데 서로 붙여놓으면 저하고 이렇게 거리가 생겨요. 지들끼리 떼어놓고 네. 만나. 그런 거는 제가 그 꼴을 봐주질 못하기 때문에 아, 은근슬쩍 외로움 탓이네. 네, 누구를 이렇게 소개하거나 이러지는 못해요. 서로 말이 또 잘 통할 것 같기도 해요. 셰프랑 뭐 연예인분들이랑. 네, 잘 통하죠. 제가 듣기로는 또 정창욱 셰프하고 톱스타 여자 연예인이 열애에 빠졌다. 오. 예, 이런 소식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엄청 정말요? 네, 처음 들어봤어요. 누구시죠? 그게? 콕 집어서 고현정 씨. 본인이 예. 해명도 했죠, 근데. 네, 정창훈 셰프 가게에 고현정 씨랑 조인성 씨가 종종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창훈 셰프가 방송에서 이거는 해명을 했던 게 고현정 씨와는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다. 어렵다. 그러니까 친분이 그렇게 뭐 있는 사이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귀었었다 혹은 사귀고 있다라는 소문 자체가 뭐 근거 없다라는 얘기죠. 정말 그냥 요리만을 먹으러 간 건가요, 그럼?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네. 창욱이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고현정 씨랑 사귀었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 막 이렇게 막 자기가 이 소문이 자기한테는 굉장히 스페셜한 거라고 생각이 드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이슈인 거예요.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스페셜한 이슈가 또 하나 더 있다고 들었거든요. 뭐요? 뭔데요? 정창욱 셰프한테 네. 요즘에 또 다른 야, 고현정 씨는 연막이었던 거예요? 연막까지는 아니겠죠. 근데 네. 전 셰프한테 들은 소리고요. 유명한 배우랑 뭐 사귄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저는 홍석천 씨가 저희 뭐 패널에 있기 때문에 꼭 물어보고 싶은. 저기 나한테 쌀만 까는구나. 그건 저도자. 이게 정말 뜬 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확인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한 근데 거죠. 셰프분이 말씀하신 그렇죠. 거예요? 저는 셰프 요리 업계에 계신. 근데 워낙 연예계 쪽이랑 친분이 많다 보니까 또 그런 식의 소문도 도는 것 같고 그 윤종신 씨의 아내분인 전미라 씨가 카페를 냈었는데 그때도 뭐 정창욱 씨가 지금 방송하기 전이고 안 유명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뭐 윤종신 씨를 이미 알고 있었고 아내분이 카페 개업할 때도 레시피 같은 것도 도움을 주시고 그럴 정도로 연예계 인맥이 굉장히 깊어지시더라고요. 워낙 친하시고요. 그 윤종신 형하고 정창욱 씨는 정말 친한 사이고요. 정창욱 씨 성격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친화력이 좋아요. 굉장히 밝은 성격이어서 그래서 뭐 누구 어떤 그 유명한 연예인이 와도 금세 이렇게 친해지고 요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레시피 알려주고 이러는 걸 꺼려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친한 뭐 사람들 가게 가면 먹다가도 뭐 야 창우가 뭐 맛있는 거 하나 해줘. 그럼 내가 주방 들어가도 돼. 그러면 들어가서 자기가 다 해주면서 레시피를 아예 다 한번 짜주고 나와요. 성격이. 연예계 친분이 두터운 거는 뭐 두루 알려진 것 같아요. 지금 네. 얘기도 다 하고 있지만 뭐 워낙 아까 서슴없이 자기를 뭐 가리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도 스캔들도 좀 있고 많이 근데 나오는 매력적이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성격이 이렇게 가리는 성격이 아니어서 더 그런 오해를 사는. 혹시나 이렇게 뭐 레스토랑이나 뭐 그 가게에서 혹시 여자친구와 만남을 갖는 걸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 식당 가면은 철저하게 주방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본인 식당에서 그렇게 하는 게 발견될 일은 없죠. 주방에서 먹을 수도 있겠네요. 주방에서. 아 주방에서. 주방에서. 네. 창욱 씨 같은 경우는 저희 가게에서 술을 와인이나 이런 거 자주 마실 때가 있어요. 네. 항상 미카엘이랑. 아, 미카엘. 카라멜 진짜 좋아하는데. 둘이 술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네. 또 셰프분들의 좋아하는 여성 타입은 과연 어떤 여성상인가? 김풍 셰프 네. 같은 경우에는 반투명 검정 스타킹 반투명 신은 검은 스타킹. 예, 그런 로망이 있는 사람들이 좀 되게 있나 봐요. 풍요 변태 같아 보이는데. 저는 되게 변태인데 이해는 가요. 이게 약간 아니, 오피스 아이디? 변태가 아니잖아요. 왜요? 뭐 섹시한 뭐, 의상을 좋아하는 예, 사람 예. 있고 아니면 오피스 룩을 좋아하는 사람 있듯이 박준호 셰프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피곤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는 여자들이 매력적이다. 뭐야? 본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박준호 씨는 그런 분이 이상형이어가지고 한때 인터넷을 뒤지면서 담배 피는 여자의 사진을 찾았다는. 야, 재밌네요. 알겠습니다. 스타 셰프 신경전이 심하다? 신경전은 확실히 있어요. 셰프들은 굉장히 거칠고 신경질적이고 해외파 출신, 국내파 출신이 약간 요리사로서의 자부심 때문에 굉장히 선을 딱 긋고 계세요. 홍석천 씨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알고 어디까지 말해야 되는지를. 자, 스타 셰프에 대한 또 다른 궁금증. 스타 셰프 신경전이 심하다? 잠깐만, 침 나오는 것 같아. 귀여워. 심하다? 신경전이 심하다. 네. 혹시 이런 풍문을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풍문등을 켜주세요. 강 기자님, 김 기자 씨. 네, 정 기자님. 오, 풍문등 오늘 다 켜지나요? 안 켜요. 왜요? 강 기자님. 피곤해. 피곤해서. 강 기자님 그랬어요. 오늘 뭐 제일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 분인데. 그럼 자세하게. 기자님 이거 켜주셔야 됩니다. 양심상 켜세요 그냥. 아니 강 기자님이 직접. 직접. 제가 키고 싶었는데 저 후배라서 야. 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아, 네. 저요? 요즘 좀 셰프들이 가장 질투 어린 시선으로 보는 분이 아마도 백종원 씨가 아닌가 싶어요. 또 어쨌든 백종원 씨는 셰프라기보다는 좀 사업가에 좀 더 가깝죠. 그래서 본인도 좀 그런 부분은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좀 셰프들이랑 나오는 프로그램을 좀 안 나오시고 혼자 하시는 프로그램 주로 하시고 책도 쓰시고 이런 거 보면 좀 견제 대상이 아닌가 싶어요. 전에 한 인터뷰에서는 뭐 저희가 프로 요리사들을 그런 명예를 더럽힐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선을 딱 긋고 계세요. 셰프님들 사이에서도 뭐 혹시 국내파다, 뭐 해외파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니면 뭐 유명한 있을 수 셰프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해외에서 공부를 하시고 오시거나 전 그런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한식이 아닌 경우에는 해외파 출신들이 많으시잖아요. 사실은 그 강래오 셰프라고 해서 그 최근에 이제 인터뷰가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강래오 셰프님이 인터뷰 중에 했던 말씀 중에서 한국에서 그 해외파로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 중에서 서양 음식을 하는 분들 중에서 한국에서 공부를 하면 자신이 커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자꾸 옆으로 튄다. 그래서 뭐 분자 요리에 도전을 하기도 하고 뭐 방송에 출연해서 뭐 소금을 뿌리면서 뭐 웃겨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셨어요. 그건 딱 이제 저 소금 뿌리는 최현석 셰프 네, 같은 약간 그 얘기였죠. 인터뷰가 예, 분자 요리와 소금이 너무 최현석 셰프를 경향한 발언이 아니냐라고 해서 바로 그게 화제가 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 강래호 셰프님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겨냥한 건 아니었고 오해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라고 결국에는 해명을 하셨고 처음에는 이제 최현석 셰프님 쪽에서도 약간 솔직히 불쾌할 수 있으니까 뭐 관련해서 뭐 정황을 한번 알아보겠다. 어떻게 된 인터뷰가 이렇게 왜 나왔는지 알아보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두 분이 따로 사적인 자리에서 만남을 갖고 그 오해를 풀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 얘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게 그러니까 좀 해외파 출신, 국내파 출신이 약간 좀 그런 안 보이는 신경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죠. 실제로 최원석 셰프는 고졸 출신 국내파 셰프죠. 또 이런 스펙이 굉장히 또 화제가 됐었는데 덕분에 또 인류 호텔에서는 요즘에 노스펙
바람이 좀 불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그런 신경전은 물론 다 있을 거예요. 어느 분야에서든. 그렇죠? 그럼요. 솔직히 방송하는 저희도 암암리에 뭐 심리전이나 신경전을 펼치고 아니, 저희는 그렇지 않은데요? 지금 누구한테 신경전하게 되게 편하게 지금 하고 있죠. 아, 이거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아니네요. 여러분들은 아닌데 프리랜서 그건 어떻게 아나운서 우리는 아닌데. 특히나 아나운서로서 이제 뉴스를 하거나 하면 네. 왜 기가 이어를 빨개 끼고 지신 있잖아요. 거죠? 네, 그러니까 부조도 지금 난리 아비규환입니다. 네네. 저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평화롭게 좀 웃으면서 하고 하지만 저기서 뭐 커트를 넘기고 뭔가 좀 잘못 넘어가면 서로 막 이게 난무하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주방도 똑같은 것 같아요. 구조도 그렇고. 예. 저는 이제 국내파의 셰프들은 어쨌든 한국에서 어떤 경력을 쌓기 위해서 바닥부터 계속 여기서 해서 여기에 인맥이라는 게 생겨 있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위에 올라간 것 같고. 근데 해외에서 있으신 공부를 하신 친구분들은 이분들은 해외에서의 경험을 한국에 와서 다시 인정을 받으려면 갑자기 여기 국내파들이 막 하고 있는 자리에 툭 하고 중간에 치고 넘어와야 되니까 마찰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국은 인맥이라든가 뭐 학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누구 라인이냐, 어느 호텔에서 근무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니 근데 또 우리 또 얼마 전에 한 셰프님이 지라시에 이렇게 언급이 되셨잖아요. 이렇게 뭐 제작진과의 불화 뭐 이런 게. 아니 그런 얘기 하 기자님 들어보셨죠? 네, 저도 찌라시를 통해서 들었어요. 고집 있으시네요. 네네네. 찌라시 내용을 네. 이제 보면 뭐 프로그램 도중에 우리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담배를 폈다. 오. 그리고 제작진과 좀 마찰이 있는 과정에서 좀 뭐 욕설을 좀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고 뭐 그래서 그 스트레스로 뭐 메인 작가가 6번이나 교체가 됐다. 뭐 이런 한 프로에서요? 아니요, 여러 개 복합해서 프로. 네. 말씀하시는 그래서 뭐 거 그런 확인되지 않는 그런 찌라시들이 좀 있었죠. 지라시들이 좀 있었죠. 그런 그 미확인 지라시는 많이 돌았고요. 정창욱 시대에서는 물론 다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쵸. 분명한 거는 뉴스는 팩트 아닙니까? 그래서 저 더 팩트에서 사실 확인했는데 가장 회사 홍보까지 하시는 거예요? 뉴스는 팩트다 이거. 정창욱 씨가 한참 잘 나가다가 하차 전 프로그램 하차는 그 기사를 이제 저희가 썼어요. 네. 근데 사실 이 기사를 쓰고 나서 항의를 엄청 받았습니다. 본인한테. 본인이 그래서 하차한 건 분명한 사실인데 하차했다고 쓴 기사에 대해서 어디서 들었느냐. 방송 제작진에게 들어서 썼다. 그랬더니 그럼 나 잘렸네. 뭐 예를 들면 이런 방식으로 30분 이상 통화를 하는 걸 보고 조금 그런 그 여러 가지 찌라시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닌가 좀 싶기도 해요. 아 근데 그렇군요. 메인 작가가 6번 교체되는 게 가능해요? 그게 그러니까 논란이 된 프로그램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네. 종류였고 하나는 그 같이 하시는 냉장고를 부탁해였었는데 그 냉장고를 부탁해 하차하게 된 이유가 어쨌든 제작진과의 마찰이 있었고 뭐 메인 작가가 6번이나 교체가 됐다더라라는 식의 이제 증권과 정보지가 돌았는데 확인을 해봤더니 그 냉장고를 부탁해 메인 작가님은 6번이 바뀐 적이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 아예 그 내용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완전 그냥 루머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도 아무것도 확인된 바는 없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워낙 관심이 가는 셰프가 또 프로그램에서 전체 다 화차를 하고 막 이런 게 맞물리다 보니까 조금 더 살이 붙어서 약간 루머처럼 번지는 게 있지 않았나. 저희 풍문쇼에서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거죠. 네. 아니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른 연예인이 방송 중에 담배를 폈는데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이슈가 되면서 이 정창욱 셰프가 그랬다라고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를 했었는데 인터뷰 때 왜 방송 활동을 많이 하시면 본업인 셰프에 지장이 있을 거라고 많은 대중들이 생각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뭐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셰프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다 조율을 하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창욱 셰프님만 안 그랬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순간 네 지장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하신 거죠. 지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조만간 그만둘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냥 흘려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방송 모든 거 하차하신다는 거 보고 나서 정말 하차하셨구나. 그 말이 허투루 그냥 뱉은 말은 아니셨구나. 왜냐면 느꼈죠. 되게 좀 자유로운 사람 되게 추구하는 분이라 가지고 방송 일정은 일주일마다 따박따박 있잖아요. 이런 걸 되게 좀 불쾌해하시는 스타일이라는 얘기도 많아요. 아니 홍석천 씨가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 야, 오늘 유난히 쌍꺼풀이 굵어요. 지금 피곤하세요. 아니에요. 집중하는 건 아니고. 네.
워낙에 처음부터 정창욱 셰프는 방송을 막 하려고 했던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현석 셰프의 추천으로 이제 정창욱 셰프라는 친구를 저희들도 처음 알았고 이 친구가 굉장히 실력이 있는 어떤 제야의 고수 그리고 굉장히 캐릭터가 강한 그런 친구라고 소개를 받아서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이 친구가 어떤 친구지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심지어 또 머리 민 게 저하고도 너무 비슷하고 그래서 너랑 나랑 좋은 케미를 가지면 우리 둘이 CF도 찍겠다 뭐 이런 식으로 농담으로 이승전 CF. 네. 반면 정창욱 셰프는 사실 어떤 주방이나 자기 가게나 아니면 요리하는 순간이 떠나고 나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근데 이제 계속 방송을 하면서도 조금 힘들어 했었어요. 그 방송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니까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 소위 말하는 처세술 이런 거가 능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년다운 성격이어서 자기의 감정을 막 이렇게 거짓되게 이런 사람이 아니어서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뭐 지라시에서 나왔던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이렇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 커져가는 그 인기라든가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기한테는 어떤 제약된 행동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억압받는. 그게 조금 힘들어서 형 난 방송이 별 재미없어요 이랬던 친구예요. 그래서 사실 하차한다고 얘기 들었을 때도 또 다른 본인만의 고집들이 있기 때문에 요리에 대한 고집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넌 걱정하지 말고 넌 요리 워낙 잘하니까 요리 열심히 하고 있으면 또 언젠가 또 기회가 또 오겠지. 형 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또 주방을 지키는 셰프로서의 본인의 모습을 찾고 있는 것 같아서 전 한편으로는 저런 모습도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약간 희진 씨랑 반대네요. 이희진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어때요?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어떻게라도. 오직 제가 이제 좀 인지도가 높아지고 이게 방송에 많이 나오는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 회사 직원들이 만류하고 있어요. 방송 나오면 어떻게 하냐. 근데 한편으로 또 좋은 점도 있어요. 어떤 거죠? 제가 나옴으로 인해서 길가의 사람들이 다 저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게 좋아. 알아보고 막 이런 게 좋아요? 엄청나게 좋은데요? 솔직하다. 연예인병 길가에서 초기 저를 알아보고 초기 아직 좋을 때. 어제 홍대를 갔거든요. 네. 어제 홍대를 갔는데 홍대를 가다가 어떤 사람이 딱 지나가다가 갑자기 딱 돌아서 이희진 씨 맞죠? 이러는 이름도 거예요. 알아요. 그걸 딱 보고 풍문쇼에 나오기 정말 잘했구나. 네. 그 명찰 그대로 붙이고 갔다는 얘기. 이 경찰이요? 네. 힘들어하세요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그거보다 좀 크게. 20년 전에 해봤다. 그래요. 다시 셰프 얘기로 돌아왔어요. 네. 뭐 셰프들끼리 신경전 있는 거 아까 뭐 김일중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느 뭐 사회나 뭐 신경전이 있긴 하죠. 원래 성격은 좀 어떨까요? 되게 예민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요만큼의 승부잖아요. 간 요만큼의. 뭐 최연석 셰프 같은 경우에는 TV에서는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재치 있고 굉장히 재밌잖아요. 허세스럽고 하는데 한 다큐멘터리에서 주방에서의 최연석 셰프의 모습을 그렸는데 굉장히 거칠고 신경질적이고 우리 후배들한테 하는 모습이 뭐 욕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거친 말도 하면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또 반면에 이연복 셰프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장소에서 뭐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요리할 땐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다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짜증내거나 화를 내면서 하면 그 감정들이 오롯이 다 음식에 투영되기 때문에 최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려고 한다라고도 하더라고요. 백종원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리트 텔레비전에 나왔던 모습이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실제 생활에는 약간 그 구수한 사투리가 섞인 욕을 조금 하시는데 그게 그러니까 들었을 때 기분 나쁜 욕이 절대로 아니고 그냥 정말 그냥 친근감에 나오는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했던 그 더본 코리아 그 식구들은 그게 생방으로 어쨌든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절대 나가면 안 된다. 실수로라도 욕이 나올 수도 있어서 안 된다. 물론 방송에 편집이 되겠지만이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직원분들이 계속 주입식으로 욕은 안 된다, 욕은 안 된다라고 해서 방송하시면서 되게 많이 그런 걸 신경 쓰면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뭐 요리사 셰프님들 하면 굉장히 날카롭고 신경질적이다. 입이 거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샘킴 셰프가 굉장히 온화하다고 들었어요. 예전에 이선균 씨가 이제 샘킴
셰프 역할을 좀 했었잖아요. 파스타인가요? 네. 네. 그 드라마 속 캐릭터는 굉장히 버럭하고 신경질 내는데 실제 그 모델이 되신 분은 정반대니까 좀 그걸 잡는 데 있어서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먹는 음식에 대해서 좀 관여를 하다 보니까 좀 약간 날카로운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파스타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스타 드라마의 이성균 씨. 봉골레 파스타. 예, 예. 성대모사 안녕하세요, 이성균입니다. 봉골레 파스타. 누구죠? 그래요? 무슨 걸레요? 봉골레 파스타요. 어떤 걸레냐고요? 봉골레? 연습해봤어요. 혼자 연습하시는 걸로. 네, 언젠간 되겠죠. 아니, 요즘에는 또 박서준 씨 닮았다고 밀고 다니시더라고요. 오늘 추천하죠. 요새 젊은 남성들은 박서준 씨 이렇게 투블럭처럼. 젊은 남자였거든요. 저도 그래갖고 투블럭 했죠. 투블럭이에요? 네, 투블럭이에요. 잠깐만, 이쪽 투블럭이면 홍석천 씨 몇 네. 블럭이에요? 저요? 전 저렇게 투블럭 떨어진 애들하고 안 놀아요. 저처럼 그냥 확 밀어줘야지.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박보검밖에 없어요. 맞아. 제가 봤을 때는 박보검 씨가 6개월 안에 탑스타 됩니다. 누구? 뭐 갑자기 근데 검증이가 됐어. 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저. 스님, 예? 저희는 어떻게 되세요? 미래를 맞춰주세요. 저희도 좀 봐주세요. 그 예전에 그 축구할 때는요, 낙지가 누가 이길지를 맞춰줬다. 낙지 스님이야 뭐야? 문어가 누가 이길지를 맞춰줬단 말이에요. 월드컵 때. 월드컵 때 그걸 잡으면은 그 팀이 이겼어요. 문어를 낙지라 그런 거야? 웃었다. 야, 문어 스님 웃었어. 왜 맞는 거 같아. 조심해야겠어. 제가 불과 네. 한 5분 전에 신현준 씨에 대한 풍문을 뭐죠? 들었습니다. 뭐죠? 네. 뭐죠? 불안해. 이상한 거 아닌가요? 뭐죠? 홍석천 씨. 이제부터 적나요? 적나요? 신현준 씨에 대한 풍문이요. 신현준 씨요? 네네. 적나요? 제 문어 그 예언대로 네. 이제 다음 회부터는 저희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네요. 그 부분이 사실이에요? 저도 굉장히 섭섭한데요. 제가 중국 활동하고 이제 드라마 촬영 때문에 스케줄상 못하게 됐는데 저보다 정말 뼛속까지 풍문쇼에 어울리는 MC가 다음 주에 회귀하고 있습니다. 누군데요? 궁금하죠? 궁금합니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나 왜 이게 하나지? 쇼!